나는 지난번에 홍준표 씨에게 이것이 마지막 비판이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나와서 설치지 말고 당에 해당 행위하지 말고 스스로 수련하고 학습해서 실력 있는 대선 후보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때 환영하고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정치인을 지지한다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대중의 형태로 그렇게 존재하는 국민은 어떤 정치인이 있으면 그를 마치 숭배하듯이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가 어떤 선거직에 나온 후보자를 지지한다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해 준다 하는 뜻이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어떻든 그렇게 홍준표 씨가 성장할 것을 바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기대는 앞으로 두고 봐도 별 결실을 맺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씨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눈앞에 놓여 있는 것도 분간을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억인지 니은인지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옛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는 말이 있지만 설마 그 정도까지야 가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홍준표 씨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철자를 집어서 건네주면 홍준표 씨는 그것을 받아들면서 니은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기억도 모르고 니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게 더 나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잘못 익혔고 이미 그런 상태로 긴 세월을 살아왔고 그리고 늙은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잘못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죽어라고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점점 나빠지는 것이죠.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 보기로 합시다. 그렇게 오래전도 아닌데 홍준표 씨가 홍카콜라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대단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순위를 자랑했는데 예를 들어서 TV 홍카콜라가 1위다.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순위가 유튜브 채널이니까 당연히 유튜브 순위겠지.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튜브 순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줌이라고 하는 그런 곳의 통계였습니다. 줌이 어떤 곳인가?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어떤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와서 나는 여기에서 통계 순위가 몇인지 알고 싶다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한 채널만 대상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 전체의 순위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그 순위는 어떻게 매기느냐? 그
줌이라고 하는 동네 안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등록한 사람들, 거기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순위를 매깁니다. 대략 어떤 것인지 알겠죠? 만약에 숫자로 얼마나 그것이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정보냐 하는 것을 알아보자면 유튜브가 3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계 데이터를 뽑는다고 하면 줌은 한 150명 대상으로 뽑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가짜였죠. 신문도 그 줌의 통계가 유튜브 통계하고는 다르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는 이것을 홍준표 씨급의 정치인으로서는 참 낯뜨거운 일일 텐데 직접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보도가 나온 이것은 오해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보도가 나온 뒤에도 계속 우겼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해서 가짜뉴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2019년 8월 26일 홍준표 씨가 갑자기 TV 홍카콜라의 예상 구독자 통계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홍준표 씨가 소개한 내용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TV 홍카콜라 시청자 연령과 남녀 분포도입니다. 65세 이상은 거의 없고 20,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대부분 청장년들입니다. 앞으로 이를 고려해서 방송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TV 홍카콜라의 운영 정책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향을 정하겠다 한 것이죠. 그래 놓고 이 글 바로 밑에 원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이 도표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표 제목이 이렇습니다. TV 홍카콜라 구독자의 예상 연령 및 성별 분포.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청자 연령과 남녀 분포도 그랬죠. 시청자 아니고 구독자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냥 시청자 연령과 남녀 분포도가 아니고 예상 연령 및 성별 분포입니다. 현재가 아니고 예상이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 밑에다 붙여놓은 그 데이터의 텍스트조차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글을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홍준표 씨가 홍준표 씨 TV 홍카콜라의 시청자는 그랬는데 이제 구독자로 바로 잡기로 하죠. 65세 이상은 거의 없고 20대에서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대부분이 청장년층이다. 청년층, 장년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 그래프를 살펴봤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순서가 이런 것이죠. 연령대별로 나눠서 이제 막대 그래프가 높고 낮고 이런데 가장 높은 데부터 차례로 연령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세에서 34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18세에서 24세, 세 번째로 많은 것이 13세에서 17세, 네 번째가 35세에서 44세, 다섯 번째 45세에서 54세, 그리고 65세 이상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99%가 54세 이하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보수 쪽에는 노인층이 훨씬 많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째서 이런가? 이 사이트는 녹스 인플루엔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도 넣고 한번 찾아봤더니 리걸마인드 연구소도 99%가 54세 이하로 나왔습니다. 구독자가. 그러면 TV 홍카콜라하고 똑같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5세 이상은 거의 없고 20,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정식 통계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유튜브 정식 통계는 동일한 이 녹스 인플루엔서에서 나온 54세 이하가 99%, 다시 말해서 54세 이상이 1%라고 하는 이 결과하고 다르게 55세 이상이 81.3%였습니다. 그러니 홍준표 씨가 이렇게 이것을 기준으로 뭔가 하겠다 하고 밝힌 이 자료,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것이죠. 정반대로 나온 겁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정책을 세우는 사람, 큰 일을 내지 않겠습니까? 혹시 TV 홍카콜라하고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다르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정반대로 다룰 수는 없죠. 81.3%가 55세 이상인데 55세 이상이 1%로 나왔습니다. 내내 우리 것도. 그런데 TV 홍카콜라, 그 리걸마인드 연구소 구독자를 보면 TV 홍카콜라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54세 이상의 그 구독자들은 그쪽에는 없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녹스 인플루엔서에서 TV 홍카콜라 구독자의 예상지역 분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가장 많은 곳이 한국,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 일본,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 중국이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중국에서 유튜브 못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TV 홍카콜라 중국의 구독자 4%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에서. 리걸마인드 연구소도 같이 확인을 해보았더니 예상지역 분포에서 똑같이 첫 번째 한국, 두 번째 일본, 세 번째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 정식 통계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그 구독자 분포 지역을 확인했더니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첫째가 한국, 둘째가 일본이 아니라 미국, 셋째가 캐나다, 넷째 일본, 다섯째 호주,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또 있고, 그런데 결국 중국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자기 자신이 거기에 책임을 안 진다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씨는 그 말을 좀 함부로 한다, 이것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대선 때도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그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사람들이 등 돌리고 막말을 한다 해서 그때는 그랬죠. 왜 홍준표 후보자의 막말만 자꾸 앞에 내세우느냐. 그런데 좀 해도 너무한 부분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홍준표 씨는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그 데이터하고 연관되는 점이 있어서 이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TV 홍카콜라의 내 구독자는 틀딱이 아닌 20대다.
이 악명 높은 그 발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발언이 SBS 등 그 언론의 도배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TV 홍카콜라를 구독하는 우리 국민들, 그들 중에는 홍준표 씨 이외에는 틀딱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그 후손으로 살아가는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고 또 서로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도와주고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틀딱이라는 말을 하는 것에 나는 아주 엄하게 그것을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가 그래도 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람이 이렇게 프레스센터에서 틀딱틀딱거린 것이죠. 이것이 인간성이 완전 쓰레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틀딱이라는 말은 한번 곰곰 생각을 해봤더니 당사자들로서는 어쩌면 좌절감도 느끼고 가슴 아픈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당하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아주 사악한 단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말을 해서 애들 버릇을 다 버려놨습니다. 현재 뭐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우파 쪽에 또 사실은 애들만이 아니고 남녀노소 사용하는 언어가 말이 아니라 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